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자 바야흐로 트레이드 계절이 왔습니다. 자 오늘 트레이드 특집으로 총 오늘 내일 4개 시리즈를 올릴 텐데요. 팀 그리고 선수에 관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제가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NBA 컵 대회 8강전 리뷰를 못하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오후 7시에 울산에서 열리는 현대모비스 원주 DB의 경기를 중계하러 가야 돼서 2시에 KTX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관련한 트레이드 컨텐츠를 찍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트레이드 루머에 연루되어 있는 선수와 팀 시리즈로 오늘과 내일 총 4개를 올릴 거니까요. 많은 또 시청을 부탁드리며 또 양해도 동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스테픈 커리는 나이가 들고 있고 과거처럼 혼자서 요리조리 스네이크 드립을 치고 스텝백에다가 스택 오펜스 하면서 스택 스크린 받고 3점을 쏘면서 30점을 올릴 수 있는 시기는 지났어요. 스테픈 커리도 굉장히 노세화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노세화 단계에 접어든 건 사실이니까요. 아무래도 스테픈 커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시급합니다.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커리와 그린의 파트너 영입에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데려올 수 있는 유형으로 또 데려오고 싶은 유형으로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스코어러를 담당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플레이메이커나 스코어러가 아니라 스타 플레이어 출신.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면 어쨌든 과거에 올스타도 여러 차례 뽑혔고 올 NBA 팀에도 이름을 올렸고 커리가 벤치에 있을 때 내가 팀을 하드하게 캐리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12월 15일부터 80명의 선수의 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딱 인사이더들이나 혹은 또 지역지 기자들에게 흘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고 기사를 쓰자. 딱 지금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이언 윈드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와 지미 버틀러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엔드는 아니고 이제 5월이 되겠죠. 르브론 제임스 혹은 지미 버틀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 지난 시즌에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LA 레이커스 쪽에 르브론 제임스 트레이드가 가능하냐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LA 레이커스의 이 구단주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레이커스의 구단주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르브론 제임스의 에이전트에게 리치 폴에게 물어보라고 했다고 하죠. 그랬고 르브론 제임스는 나는 팀을 옮길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골든스테이트의 관심은 2년째 지속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마이크 던니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커리의 3년 기간 동안 어떻게든 승부수를 띄울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빅네임이 필요하다. 그 선수의 나이가 어떻게 됐든 그 선수의 노세화 단계가 어떻게 됐던 간에 커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 혹은 지미 버틀러를 노리고 있다는 이 브라이언 윈드호스트의 이야기가 저는 허황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가 골든스테이트로 가서 릅커가 한 팀이 된다면 이건 NBA 입장에서는 엄청난 화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지미 버틀러는 사실 트레이드 난이도가 좀 높긴 해요. 제가 버틀러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마이애미 히트도 퍼스트 에이프런 초과팀이고요.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 역시 퍼스트 에이프런의 하드캡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캡 스페이싱이 533K, 그러니까 53만 3천 달러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당연히 멜트는 포함을 시키면서 버틀러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판이 커져야 돼요. 3대3 혹은 4대4 트레이드가 되거나 아니면 제3의 팀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에이프런 초과팀이라 말씀을 드렸죠. 퍼스트 에이프런 초과팀이면 셀러리 매칭이 100% 이하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100%를 셀러리 매치를 넘어서게 되면 이러면 그 초과하는 셀러리를 받아줄 수 있는 제3의 팀이 필요해요. 제3의 팀을 찾는 과정들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파토나고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판이 커지게 되면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숫자에 맞는 선수를 데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14명의 로스터는 최소한으로 채워야 되는데 만약에 1대 다 트레이드가 돼서
로스터에 11명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 3명을 이 좁은 캠룸으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3명은 사실 실전에 써먹을 수 없는 선수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로스터의 깊이는 얕아집니다. 트레이드 머신을 돌려보면 사실 지미 버틀러를 단독으로 데려오는 건 골든스테이트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미 버틀러, 그리고 뭐 알렉 벅스, 그 다음에 뭐 토마스 브라이언트나 조시 리차드슨 같은 선수를 함께 묶고,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가 버틀러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일단 디앤서니 멜튼, 그 다음에 GP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위긴스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샐러리의 규모가 어쨌든 위긴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내에서는 큰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리고 또 유망주를 마이애미는 당연히 원하겠죠. 쿠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2025년, 2027년 1라운드 픽을 또 넣는 거죠. 연속해서 1라운드 픽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26년 혹은 26년, 27년이 아니라 25년, 27년 거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3대3 혹은 4대4 트레이드가 아니면 버틀러를 데려오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뭐 르브론 제임스의 트레이드 영입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가 또 스테픈 커리가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장식되면은 조회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 나온 낭설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무슨 르브론 제임스가 골든스테이트 행이야, 골스가 미쳤어? 또 르브론에게 그런 제의를 하게 실제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이언 윈드호스트는 올 시즌에도 골든스테이트는 르브론 제임스 혹은 지미 버틀러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르브론과 버틀러의 골든스테이트 행은 쉽지 않다. 어떻게든 골든스테이트가 길을 찾아보겠지만 현실적으로 둘 중에 한 명이 골든스테이트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일단 르브론 제임스는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브로니 제임스의 운명에 대해서도 아빠로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브로니 제임스를 직접 어쨌든 뽑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뽑은 선수고 그래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당위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르브론 제임스가 뭐 트레이드 된다고 했을 때 브로니 제임스와 함께 그 빅딜에 포함될지 여부, 그리고 포함이 되지 않았을 때 브로니 제임스의 운명, 또 설령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제임스 부자가 간다고 했을 때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브로니 제임스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다루고 또 소위 말해서 취급할지는 이거 모를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트레이드 자체는 쉽지 않고, 또 르브론 제임스가 굳이 선수 말년에 또 팀을 옮긴다는 약간의 그런 철새 이미지까지 더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르브론 제임스 자체가 거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버틀러의 골수행 역시도 버틀러가 위닝팀 이적에는 아주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버틀러가 지닌 공수 겸장으로서의 면모는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시스템에 잘 녹아들 수밖에 없죠. 워낙 또 이 BQ가 좋은 선수니까.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드 카드 자체를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 혹은 제3의 팀을 찾아야 되고, 아니면 서로 선수 7명, 8명이 서로 스위치가 돼야 되고, 이 과정에서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분명히 내주기 싫어하는 자산들이 있을 테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핏은 맞는다고 보지만 반년 렌탈이 될 위험을 감수하고 버틀러를 데려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곧바로 링크되어 있는 팀이 있죠. 바로 브루클린 네츠입니다. 브루클린 네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초기 협상을 가졌습니다. 초기 협상을 가졌다는 건, 그래, 이 선수 내놓을 거야? 우리 그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데 혹시 거래되는 가격을 알 수 있을까? 서로 전화로 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브루클린 네츠는 캠 존슨, 그리고 도리언 피니 스미스, 데니스 슈로더 모두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샴즈가 보도했습니다. 데니스 슈로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데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앤서니 멜튼과 셀러리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난이도가 완전히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는 일단 데니스 슈로더를 팔기 위해서는 1라운드 픽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선택의 문제죠. 1라운드 픽을 데니스 슈로더에게 태울 것이냐. 왜냐하면 멜튼과 슈로더는 빡 1대1로 되기 때문에 슈로더에 대한 트레이드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 다만 캠 존스는 쉽지 않아요. 22밀짜리 선수고, 그리고 도리언 피니 스미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데니스 슈로더의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골든스테이트가 원하는 플레이메이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슈로더가 골든스테이트 오면 주전이 아니라 벤치겠죠. 그런데 슈로더는 커리어 내내 벤치 자원, 식스맨, 그리고 벤치에서 나와서 프리롤을 맡을 때 본인의 역량이 100% 발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니스 슈로더의 실력도 많이 올라왔고, 기량도 아주 완숙미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는 슈로더가 맞지 않나. 반면 피니 스미스와 캠 존스는 샐러리를 맞추기도 좀 애매한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는 현재 트레이드 자산을 제법 풍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디앤서니 멜튼 12.8밀짜리의 부상자를 지금 데리고 있죠. 언제든지 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025년부터 29년까지 자체 드래프트 1라운드 픽을 빠짐없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2027년 이런 식으로도 팔 수가 있죠. 픽도 묶어서 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자산은 풍부한 편이다. 여기에 여차하면 GP2, 그 다음에 캐번 루니, 또 나아가서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조나단 쿠민가의 트레이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충분해요. 스타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듯이 라이벌 팀들,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성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은 퍼시픽 디비전이거나 아니면 윈나우 팀이거나 자, 이런 라이벌 팀들의 이런 이 구단 프런트들은 골든스테이트가 디앤서니 멜튼과 드래프트 픽 조합으로 트레이드를 문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멜튼과 드래프트 픽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어떻게든 로스터 업그레이드를 노릴 것이다 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 팀들뿐만 아니라 브루클린 네츠 같은 셀러들, 파는 팀 입장에서는 일단 가격을 높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데니스 슈로더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1라운드 픽 줘야 될 걸 우리는 슈로더를 싸게 팔 생각이 없다. 이미 지금 이런 이야기를 흘렸거든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일단 본인들이 멜튼과 그 다음에 드래프트 픽으로 바이어, 내가 사는 입장이라는 거는 천명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합리적인 딜을 할지가 마이크 던니비 단장의 역량에 따라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쿠민가는 골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앤서니 슬레이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정통한 양반인데, 자, 이 양반의 말에 따르면 스티브 커 감독이 쿠민가에 대해서 최근에 일단 쿠민가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닌 아주 무서운 무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찾아봤어요. 쿠민가가 통산 NBA에서 232경기를 뛰었습니다. 30분 이상 뛴 41경기 기록이 평균 20득점, 필드골 54%, 3점 40%였어요.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잘했나? 30분 이하로 뛴 경기에서는 191경기입니다. 당연히 윈나우 팀에서 성장한 루키 스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긴 출전 시간을 가진 경우가 별로 없었죠. 191경기 평균은 10.5점 뚝 떨어지고요. 필드골은 50%, 3점이 20%. 내가 주전으로 나서거나 혹은 길게 뛰지 못했을 때, 또 충분한 볼터치를 하지 못했을 때 롱샷이 떨어졌고, 반대로 내가 땀도 흘리면서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도 분비되고 이런 플레이를 했을 때는 엄청나게 효율이 좋았다는 거죠. 이런 기록들을 골든스테이트가 모를 리 없기 때문에, 또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런 쿠민가의 장점을 알기 때문에 벤치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쿠민가가 최근 들어서 주가를 높이고 있고 활약상도 훌륭하고 이런 기록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내부인들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쿠민가가 달라고 하는 돈과 본인들이 주고 싶어하는 돈의 간극의 차이를 줄이지 못한다고 봤고, 그리고 결국엔 트레이드 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현재 상황, 그 다음에 평균 연령, 그 다음에 평균 연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커리와 그린을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적임자는 쿠민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쿠민가는 골든스테이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골든스테이트가 쿠민가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서로 받고 싶어하는 돈, 주고 싶어하는 돈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쿠민가는 디그린이 정말 아낍니다. 그리고 디그린은 스티브 커 감독은 쿠민가가 4번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3번이라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쿠민가를 위해서라면 벤치행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 발언으로 팀이, 그리고 그린과 커리가 얼마나 쿠민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드레이먼드 그린이 벤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쿠민가가 주전으로 올라간 그 상황이 저희 쿠민가 안 팔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진배 없다,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본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또 자산의 매력이 감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팀들은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유망주, 일단 디앤서니 멜튼은 만기 계약자고, 그다음 드래프트 픽은 기본적으로 와야 되는데 유망주 가운데 데리고 올 만한 선수는 사실 쿠민가밖에 없단 말이죠. 브랜든 포젬스키는 골든스테이트가 팔지도 않을 거고 주가도 낮아졌고, 왜냐하면 지금은 루키 스케일이고 서비스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쿠민가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 과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쿠민가를 지키면서 유의미한 로스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의문은 생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또 더 재미있고, 그리고 에이프런 제도가 생겨나면서 모든 팀들의 트레이드 난이도는 높아졌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15일 이후에 80명의 NBA 선수의 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나 LA 레이커스 같은 윈나우 팀들은 어떤 식으로는 트레이드 시장을 두들기고 또 모든 29개 팀 다른 팀들에게 전화해서 간을 볼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런 재미를 경기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 찾으면서 NBA를 재미있게 즐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트레이드 시장은 1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2월 6일까지 약 한 50일 정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저희 조코피TV 이렇게 트레이드 가능성, 루머, 그리고 트레이드 결과, 평점 전부 다 열심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KBL 중계 데뷔합니다. 오늘 모비스와 DB의 경기 울산에서 중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휴스턴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 리뷰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KBL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도 꽉 눌러주셔서 제가 빨리 15만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